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기지촌 피해자 지원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요구해온 지역 시민단체는 보존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특히 개정안이 가결된 만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병관리소 보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회에 모였습니다. 도의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한 가운데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조례는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기지촌 역사 현장을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 유린이 벌어졌던 현장으로 시민단체는 성병관리소를 보존해 인권 역사 박물관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바탕 삼아 성병관리소를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촉구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이들이 살았던, 이들이 영장 하나 없이 억울하게 처참하게 끌려가서 인권 침해와 폭력을 당했던 동두천 성병관리소가 반드시 역사의 현장으로 남아서 경기도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는 성병관리소 피해자들도 참석해 강제수용 등 과거의 아픔을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기억해야 할 역사를 보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억지로 가둬놓고 검사하고 주소를 놓았다는 증거이고 우리들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건물이 없어지면 증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건물을 바라볼 때 가슴 저리게 아프지만 후대를 위해서라도 남겨줘서 그것을 보여주고 한편에서는 철거가 임박한 데다 경기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병관리소를 보존하기에는 시간상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성병관리소가 경기도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유엔 인권위에 성병관리소 철거를 막기 위해 진정을 넣은 것은 물론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세계적 이슈로 부각시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20일 밤 11시 4분쯤 양주시 고암동의 4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에 살고 있던 6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모두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계단 아래에 있던 전기 스쿠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천의 한 염소 농장에서 보툴리즘 감염으로 12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3일 연천의 한 농장에서 염소들이 폐사해 현장 예찰과 정밀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보툴리즘으로 최종 진단했다고 밝혔는데요. 보툴리즘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발생한 독소를 먹은 동물의 신경이 마비되는 질병으로 오염된 물이나 사료를 먹었을 때 감염되는 중독증입니다. 현장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준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염소가 보툴리즘 감염으로 폐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정부시가 신평화로 버스 전용 차로 운영을 잠정 유보하고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신평화로 중앙 버스 전용 차로는 일부 구간만 운영돼 낮은 효율과 교통체증 가중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는데요. 분석 결과 통행량이 많은 평일 오전 7시와 8시 사이 시전부와 종점부의 서울 방향 일반 차로 한 곳에 차량 1,800여 대가 지나는 동안 중앙 버스 전용 차로에는 버스 28대가 지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정부시는 1차적으로 내년부터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하고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시설이 완공되면 2단계로 현재 버스 전용 차로를 포함한 계획 구간 전체를 간선 급행 버스 체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들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중동 신도시에서도 4천 가구에서 6천 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예정인데요. 아파트 단지들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사업성을 확보하고 통합 재건축을 성사시키는 일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중동 신도시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성 기자, 23일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됐는데 부천 중동 신도시에서는 어느 단지들이 신청에 나섰습니까? 중동 신도시에서는 특별정비구역 16개 블록 중 10개 블록에서 선도지구 공모 신청 주민 동의서를 받아왔습니다. 이 중 3, 4개 블록 통합 아파트 단지들이 주민 동의율 90%를 넘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공모 단지 신청은 27일 신청 마감일에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 신도시의 경우 주민 동의율 선정평가 배점이 100점 중에 70점인데요. 아직 주민 동의서를 확보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중동 신도시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천시는 선도지구 평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주민 동의율이 90% 이상이면 100점 중 70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 대수가 0.4대 미만일 때 7점, 통합구역 내 5개 주차 비율이 100%인 경우 3점을 별도 부여합니다. 또 통합정비 규모 항목에서는 참여 단지가 4개 이상인 경우 10점이고요. 또 거기 세대수가 3,000세대를 통합해서 넘으면 10점을 맞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의 배점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주차장 여건들이 비슷한 아파트 단지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 동의율과 통합단지 규모가 앞서면 재건축 선도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천시는 이런 형태로 4,000세대에서 6,000세대 이내 규모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선도지구가 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또 있어야 하잖아요. 재건축 추정 분담금이 수억 원이라는 뉴스들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중동 신도시는 기준 용적률을 종전 216%에서 35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만 8천 가구였던 신도시 인구 규모가 8만 2천 가구까지 늘어나는 셈인데요. 하지만 공사비 인상과 공공기여량 때문에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분당이나 평촌 신도시보다 주변 부동산 가격이 낮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여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추정 분담금을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요. 이 부동산 시장에선 현재 가구당 4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이 추정 분담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집값보다 재건축 분담금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통합 재건축 성사 여부도 관건이죠. 단지들 간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 갈라서는 단지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통합 단지들 간 이 평형 크기하고 대지 지분이 달라서 이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요. 단지들 간 갈등이 생겼을 때 개별 재건축에 나서겠다며 이 통합 재건축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도지구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되고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건축 분담금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일기 신도시별 공공기여율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일기 신도시들은 노계획도시 정비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천의 경우 이달 말이나 10월 초에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에는 노계획도시 정비위원회 구성과 공공기여 요율 등이 담겨 있는데 이 주민들은 이 조례안의 공공기여 요율을 보고 구역별 재건축 분담금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날린 오물풍선이 인천 도심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23일 오전 8시 14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구청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풍선 잔해가 떨어진 도로 주변의 접근을 통제했으며 군 당국은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42분쯤 중구 운남동 아파트에서도 오물풍선 관련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는데요. 또 전날 오후 동구 송림동 병원과 아파트 등지 6곳에서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잔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영향으로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2차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오전 5시 25분쯤 인천공항 인근 상공에서 오물풍선 1개가 발견돼
6시 43분쯤 해상에 낙하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활주로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이후 6시 55분쯤 인천공항 내 물류창고와 에어사이드에서 오물풍선 잔해물이 발견돼 다시 이착륙이 금지됐다가 7시 8분쯤 재개했습니다. 오물풍선이 일정 거리보다 가깝게 공항에 접근할 경우 안전을 위해 활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22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살포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나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유정북 인천시장이 선양시와 우호 협력과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인천시는 유 시장이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랴오닝성의 성도이자 가장 큰 산업도시인 선양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방문은 인천 선양 간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행사와 2024 선양시 한국 주간 행사 등을 기념하기 위해 선양시의 초청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유 시장은 우선 선양시를 방문해 하오펑 랴오닝성 서기와 왕신웨이 선양시 서기를 각각 만나 양 도시 간 우호 교류와 기업체들의 협력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인천 기업의 중국 동북성 진출을 지원합니다. 또 인천 선양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행사와 2024 선양시 한국 주간 행사에 차례로 참석해 인천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선양 국제우호도시 경제무역대회와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도 참석해 인천의 대중국 정책 방향과 한중 협력의 필요성도 역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과 기업인들이 함께 랴오닝성과 선양시의 기업들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금전 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지하는 허위 거래 신고 등 1,664건이 조사 대상인데요. 경기도는 또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등의 자금 출처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거래 당사자에게 관련 소명 자료를 받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출석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이 오는 26일까지 소비자 할인 이벤트 추석을 추억해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연천과 포천, 의정부와 부천 등 14개 지자체에서 진행되는데요. 배달 특급을 통해 15,000원 이상 주문할 경우 3,000원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지역별로 최소 주문 금액과 할인액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시가 드론을 활용해 말라리아 전파를 막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 6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보다 약 3배 늘어난 234명인데요. 특히 올해는 기존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감염 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오는 11월까지 2개월간 산림과 하천 등 해충 발생지 10곳을 대상으로 주 1회씩 드론 활용 방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드론을 통해 방제 작업을 진행할 경우 1시간 기준 인력 투입 대비 10배인 10,000평까지 소독 작업이 가능해 병해충 박멸에 효과적입니다. 앞서 시는 드론을 활용해 대기 환경 모니터링과 갯벌 안전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잘피군락 분포도 조사와 생활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오늘 11월 1일까지 지역 어린이집 40곳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 점검을 벌입니다. 회계 처리의 적정성과 아동학대 예방, 급식과 간식 운영과 건강,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인데요. 특히 보육료와 인천형, 공공형,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급식과 교재 교구비 지원 등 시와 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 추진 상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